자,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평균 수명이 늘고 있죠. 노후 대비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해도 대체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바로 노후 대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분에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즘 촌철살인, 부부를 위한 뼈 있는 조언으로 많은 분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개인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노인 전문 상담소를 개설해서 많은 시니어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 노인상담센터장이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동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계 뚜러뻥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뚜러뻥은 너무 여성분에게 조금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모저모로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음,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이 상담 관련해서 좋은 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유 정말 뜻깊은 계절이다 저는 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야죠. 세상이 답답한데 저라도 좀 시원해야 되지 않겠나. 아, 네네. 그렇군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의 의미. 주위를 봐도 그렇고 참 평균 수명 길어졌다라는 거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노후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은 뭐 워낙에 노후가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요. 네. 요새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태어난 시점이 언제든지 우리가 선명하지만 우리가 떠날 시점은 언제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요새 뭐 어르신들이 뭐 100세 시대는 뭐 120이다, 150이다, 뭐 어르신들 표현에 따르자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그만큼 우리가 노후가 퇴직 이후에 워낙 긴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준비가 어쩌면 생애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는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일단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몸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견인할 만한 힘찬 정신도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이 또 기승전 돈 아니겠습니까? 네. 잘 준비된 돈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요새는 또 정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회적 관계력 역시 어쩌면 우리가 100 플러스 알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어르신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내에서도 내가 설 자리를 좀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제권을 쥔 사람이 제일 힘이 세든가 아니면은 뭐 5대 독자, 뭐 애들 뭐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은 말씀이세요. 5대 독자가 요새는 있습니다. 음, 요새는 5대뿐만 아니라 6대 독자다 이럴 정도로 예.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세상에 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결정자이기까지 했었던 또 지혜자였던 분들이 마치 하나의 여집합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만 네. 실제 우리가 어르신 현장도 그렇고 인생 현장도 그렇지만 인생의 상처가 많죠. 그런데 이 노년이 된다는 것, 또 현대의 노년을 산다는 건 이 인생의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노년기엔 더욱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서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상담실이라는 곳이 눈물의 저수지입니다. 오는 분들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삶의 정말 안쪽에 있는 이야기 꺼내서 아픔도 또 서러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꺾인 기대도 그 좌절도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 상담의 주제가 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때요? 그전에는 뭐 대개는 뭐 아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부부 간의 그 다툼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양태를 많이 보이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손주와의 갈등도 굉장히 크고요.
특별히 오래 살아가야 되니까 늘 우리에게는 허덕이는 주제죠. 돈 문제도 그렇고. 그럼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이 취업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새는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최근 한 10년 이내에 가장 증폭한 우리 어르신들 상담 주제 중에 하나는 또 외도입니다. 굉장히 외도가 또 많이 늘어난 게 노인 상담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중년의 주제들이 이제는 노년의 상담 주제가 그대로 연장되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제가 다양화됐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뭐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인생에 서럽지 않았던 지점 어디 있고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힘들고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가 다들 했던 얘기지만 정수기가 출연한 이후에 요새 부양은 다 셀프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자식들도 다 각각 또 자기 살기도 바쁘고 또 경기는 안 좋고 거기다 세상은 또 얼마나 빨라져요. 이 너무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을 따라잡기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가장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또 이 어르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들 20세기의 인간들이잖아요. 네. 20세기의 삶을 살아왔고 그 문화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21세기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공간을 끼어들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어쩌면 이분들은 다른 영역에 다른 섬처럼 이렇게 살고 계셔서 이 사회가 이 어르신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사회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삶에서도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후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뭐 건강, 정신, 돈, 관계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주인공 이 세 글자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마음 흡족하게 하고 조금 더 커서는 학교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 마음도 맞춰야 되고 청년이 돼서 일자리 가서는 또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 눈치 보고 또 좀 더 나이 들어서는 애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서럽네요. 평생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게 지금의 어르신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길어진 노년 시기 이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나를 위한 첫 번째 순간이기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인공 이렇게 이 세 글자를 썼는데 이게 줄임말입니다. 네. 주라고 하는 건 주도적인 내 몸 관리. 내 몸은 이제 내 몸 건강하게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고요. 네. 이건 인맥 관리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유 친구 없어 괜찮아 뭐 혼자도 괜찮아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단 한 번도孤独을 기뻐한 적은 없어요. 특별히 나이 들면 친구 떠나가죠.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있기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더없이 외로운 때가 있다라 인맥 관리 중요하고요. 그렇죠. 4번째 공이라고 하는 게 공적 연금, 일명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휩쓸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걸 줄여서 주인공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건강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긴 알아요. 근데 건강한 생활 습관 지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교수님. 주도적인 내 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주도적인 내 몸 관리에 관련된 이건 결국은 누가 우리를 챙기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챙기지 않아요. 그저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고요. 네. 우리가 다들 아파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프면 이 세상 천금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인생 정글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앞으로 직진해 나갈 것인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생 정글에서 그래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만한 칼 한 자루 있으면 좋겠죠. 그 칼 이름이 바로 밥영검입니다. 밥연검? 네, 밥영검인데요. 밥이라는 건 역시 밥이죠.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목맛 떨어지죠. 나 혼자 먹고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기자님, 네네. 교수님, 네네. 네, 괜찮네요. 안, 지금은 또. 괜찮으신가요? 예, 네네.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나이 들면 진짜 밥맛도 별로 없고요. 음, 입맛 없다는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혼자 먹는 건 더 맛이 없고요. 맞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나 혼자 먹겠다 혹은 부부 먹겠다고 막 대단한 밥 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냥 입맛이 없으니까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떠 올려서 드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최악의 식사입니다. 음, 단백질과 짠 김치로만 이루어진 음, 아주 형편없는 식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 마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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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다가 음, 김치 얹어 먹는 건데 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조건 밥 먹을 때는 내 냉장고에 있는 모든 반찬은 다 꺼내서 한 번씩은 먹어라. 이 말씀 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이라도 먹으면 그래도 영양상의 손실이 그렇게 많지 음, 않으니까 음, 꼭 그렇게 하시고 밥을 먹을 땐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몸을 내 자식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자식 맞아. 오면 그냥 뭐 찬밥 주나요? 아니죠. 뜨신 밥 맞아, 바로 맞아. 만들어서 거기다 반찬 있는 거 오래된 거 묵은 거 주나요? 절대 안 주죠. 그냥 국이라도 하나 뽀글뽀글 음, 음. 끓여가지고 이렇게 애들 먹이려고 하는데 맞아. 이제는 내 몸을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음, 그렇게 밥을 챙기기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노년기다. 음, 이 내 몸 관리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 영양제입니다. 어, 이게 나이 들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거나 혹은 그 영양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서 음, 어쩌면 우리는 어질한 순간들 많이 만나거든요. 음. 또 실제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의사나 약사에게 가셔서 음, 지금 내 몸 상태에 필요한 영양제를 좀 챙겨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음, 일반적으로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그렇게 우리가 약을 또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음, 잊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의사 약사와 논의하셔서 영양제도 좀 챙기자. 우리가 음. 맨날 자식한테만 비타민 C, 비타민 맞아. B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지 내 영양제 하나 제대로 챙긴 적이 없잖아요. 꼭 그쵸. 하나 병원이나 약국 아, 가셔가지고 영양제 처방 꼭 받아서 음.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교수님도 드세요? 네. 영양제? 아유, 저는 뭐 영양제 여왕입니다. 어,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영양제 열심히 챙겨 드시는구나. 먹습니다. 저는 제 애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음, 그 돈의 1에서 1% 정도는 무조건 내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요. 음, 그래서 뭐 운동하는 거 아깝지 않고요. 음. 또 영양제 사 먹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음, 살아야지 세상도 행복한 겁니다. 맞아요.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세 번째 밥영검에서 검이 바로 건강 검진이에요. 검진. 검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주요 질환의 30%, 암과 같은 주요 질환의 30%는 건강검진으로 잡아내고요. 음,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주요 질환을 잡아내니까 조기 사망률이 35%가 줍니다. 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진 잘 되는 데 없어요. 맞아요.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꼭 계속 하라고 문자 연락 오고. 오죠. 그럼요. 그냥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 맞아요. 다 뒤져가면서 다 그렇게 검진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음, 그래서 인생 특별히 노후의 주도적인 내 몸 관리, 음, 주인공을 위한 첫 번째 주도적인 내 몸 관리에 음, 바로 그 핵심 비법 밥영검 음. 그 이 훌륭한 칼 한 자루면 내 몸은 지킬 수 있을 거다 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그래 내 몸부터 챙기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 맞아요 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궁금해요. 인맥 관리거든요. 주인공이 두 번째. 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에 대해서 인간 관리에 대해서 좀 지쳐가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는 뭐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음. 인간관계 얘기 나오면 혼자가 편하다, 친구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음. 근데 외로움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처럼 영국이나 일본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외로움 장관. 그래서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감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절실하니까 장관까지 세워서 그 외로움, 그 고독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가 바쁠 때야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다 귀찮았었어요. 음.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서 지냈더니 다음날 애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줄줄이 애들이 많고 그러니 애들 키우랴 뭐 음. 사회생활 하랴 너무 힘들고 벅차고 그랬었는데 음. 어느 순간 퇴직하고 애들 다 나가고 나니까 주변에 정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쵸.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멀어지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나는 또 걱정스럽고 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 어쩌면 외로울수록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음. 그러나 이런 친구 또 이런 인간관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도를 찾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계가 삶의 기쁨을 주고 음. 또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립감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음.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내 생각에 맞는 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음, 것도 굉장히 음. 강화되고요. 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할 텐데 음.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제가 삼로 그다음에 인감도장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해서 어,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삼로부터. 그 예. 이 삼노라는 건 뭐냐면 음. 세 가지는 하지 말자. 음. 그게 일명 세 가지 질을 안 하는 건데요. 질을 안 일명 한다고요? 어. 예.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세 가지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음.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자랑질 참 볼품없고 그 또 지 말만 해요. 정말 그렇죠. 듣고 싶지도 맞아요. 않은데. 음. 근데 아시죠? 자랑질 할 거면 최소 10,000원, 많게는 50,000원 그날 밥은 그 사람이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간질은 이게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친구 사이에 벌려놓고 그 사이에서 가장 본인이 주목받고 싶으니까 음, 음. 원하는 친구를 얻고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서 이간질하는 건데 음. 정말 인격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음. 사람들은 안 만나셔도 돼요. 음. 그다음 세 번째가 지적질입니다. 지적질.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50, 60, 70, 80 넘어서 듣는 것도 시원치가 않지만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 다 이렇게 없애고 안 만나고 손절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 혹은 별로인 친구들을 안 만나야지 피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참 인생이 더 외로워지고요. 음. 오히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남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음. 바뀌는 게 훨씬 좋죠. 음. 빠르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인감도장인데요. 네. 인감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하는 것,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한다면 이 사람 인기 짱입니다. 음. 음. 거기다가 감탄했죠. 야, 너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내 친구 중에 네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인사하기와 감탄하기가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사람이 많은 관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음. 학업이 적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꺼이 인사하고 감탄한다면 이거야말로 나를 증명해주는 인생 도장이 아니겠습니까? 일명 인감 도장 꼭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시고 감탄한다면 최고의 어른이자 가장 인기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감도장은 이호선 교수님이 참 잘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최고죠. 감탄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아유 옆에 있다 보면 그냥 내가 으쓱해지는 내가 그렇게 잘했나? 이렇게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음. 우리 주디가 제일 먼저 아나운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분이잖아요. 일단은 발음이 너무 정확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달력은 580%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직접 우리 주디 얼굴을 이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합니다. 뭐 거기다 언니. 밥 사자요. 네, 밥 살게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고 감탄해주고 그러면 같이 있음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그럼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인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맥에 부부관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꾼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 애정 관리 이런 것들도 나이 들수록 좀 필요한가요? 어때요? 일단은 그러려면 배우자가 살아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우린 다 뭐라 그러냐? 있을 때 잘해. 아, 이런 맞아. 얘기 하죠. 네. 참 맞는 얘기인데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분명한 건 배우자와 잘 지내는 것도 어쩌면 넓게는 인간관계의 일환입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 사람의 인품에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특별히 우리가 내가 비록 과거에는 이 사람에게 잘 못했어. 내가 과거에는 참 이 사람에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혹시 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음. 할 수만 있다면 배우자에게 제일 먼저는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아,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음. 이 사람이 해주는 밥, 또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거, 또 음. 나와 함께 길을 걸 수 있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 내 아이들의 엄마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얼마나 고마워요. 음.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감사한 거거든요. 음. 그러나 여기까지 함께 와줬으니 오늘 혹시 배우자와 함께 계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 진짜 고마워. 음. 당신 정말 고마워. 라고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 뭐냐면 그의 모든 세월을 인정해 주는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고맙다. 음. 그리고 혹여라도 서로 못마땅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음. 보통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랑해가 아니고요. 괜찮아거든요.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음. 음. 고마움과 괜찮아. 그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잘못이나 혹은 실수마저도 포용하겠다고 하는 큰 사랑의 거대한 하나의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거든요. 꼭 음. 그리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남은 부부 생활이 더없이 즐겁고 두 번째 신혼, 세 번째 신혼으로 새롭게 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표현하는 거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 괜찮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조금 어려워도? 그렇죠. 자녀랑은 어때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 꼭 기억하실 게 이 자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사회의 자식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성인이 돼서 뭐 크다못해 늙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잘했다, 훌륭하다, 고맙다 말씀하셔야 돼요. 잘했다, 음. 훌륭하다, 고맙다. 이건 이 아이들이 성장이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음. 인간은 다 살면서 부모의 일부 도움과 나머지는 다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음.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만나고 우리가 또 명절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이건 역시 이 아이들이 고맙게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 아이들한테 만날 때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 왜 전화를 안 하느니 이렇게 악담 퍼붓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까이 온 자식도 저기 멀리로 떠나갑니다. 오히려 고맙다, 음. 훌륭하다, 잘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음. 못마땅한 지점이 있더라도 그건 역시 이제는 우리가 나무랄 지점이 지났다. 이제는 음. 그들에 대해서 감탄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아.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자식이 좀 섭섭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을 때는 음. 자식을 옆집 이웃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쉽지가 이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웃 총각이 우리한테 어. 인사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그죠. 버튼 한 번만 눌러줘도 얼마나 아유, 땡큐예요. 그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 음. 오히려 그런 섭섭함을 이렇게 옆집 총각 같다 생각하시면서 좀 줄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 오늘 시간이 막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이 주인공의 마지막 키워드 공적연금 요 얘기도 해볼까요? 네. 공적연금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많이들 아마 국민연금 많이 드셨을 텐데 이 나중에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게 효자가 따로 없다, 연금이 효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사칙연금 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음.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은 국민연금 받고 계시고 어떤 분은 퇴직연금을 또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음. 개인연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음. 나는 주택연금 이미 시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투자의 때가 아니라 음.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음. 그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내가 매달 따박따박 월급 나오듯이 어떤 이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뭐 5만 원이라도 매달 따박따박 주는 자식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500억이 있으면 뭐래요. 나한테는 50원도 안 주면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그럴 때 내 자식이 충분히 나를 부양하지 못한다면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연금의 여왕입니다. 전 20대 때부터 제가 노후를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라 정말 20대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는 또 많고 누구는 적다 하더라도 적으면 어떻습니까?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혹시 국민연금 중간에 멈춘 분 계시면 그 연금공단 가셔서 다시 이거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 또 퇴직연금 또 가족이 또 앞으로 받을 분들도 한 번에 타시기보다 저는 연금으로 타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개인연금 준비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요새는 이런 뭐 플래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마시고 최소 3사람에게 두루두루 알아보셔서 넉넉하게 시간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내가 집 한 채 있어 이거 가지고 내 집에 살면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보신다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아도 너무 섭섭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살 길을 쭉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도움이 되는 효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한테 뭔가가 있어야지 자꾸만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전화 연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도 주시고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도 주시고 사이비 종교 교주 같다. 너무 공감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 오늘 이호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 심어주시는 만큼 늘 유쾌하고 행복한 우리 교수님의 매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